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터토 43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게 96,000원으로 했고요. 이제 좌측이 이제 풀벳이고 우측은 8,000원짜리 독식픽입니다. 좌측에 있는 풀벳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조합한 하나의 픽이고요. 우측에 있는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배 쪽보다는 이변 위주로 가져가면서 독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풀벳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사이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고, 제가 정배를 봤는데 이 경기는 좀 이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변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변 경기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경기 좀 정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배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빼가셔서 잘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종 픽이랑 초안 픽에서 경기력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풀백과 독시 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거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강원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에서 승패, 해외 배당도 모두 승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와 그런 배당적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5승 2무 5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연패를 일단 끊어냈고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강원은 이현식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일단 뭐 배당적으로도 승패로 나눠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강원 사이드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승은 조금 보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서울이 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 관중들이 있어서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력 적으로 봤었을 때는 서울은 지금 수비가 너무 불안해요. 지난 경기도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공격에서도 너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조영구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하면서 잔류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의 서울 경기력과 지금의 강원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강원이 이현식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무승부의 확률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요. 무승부의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적으로 승패로 나눠지고 있기도 하고, 이현식이 없더라도 이영재 그리고 김승대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고무열이나 뭐 타 지금 강원의 선수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투표율도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그대로 경기력대로 강원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제주는 일단 공민현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 주민규 선수가 일단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한데 지금 중요한 경기여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제주는 13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0승 2패로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원정에선 그래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자, 일단 배당 쪽으로 이 경기는 좀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봤었던 게 지금 두 팀의 승점 차이가 3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주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승점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무승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배당 쪽으로 좀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 지금 주민규 선수가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긴 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게 지금 뚜렷하게 체크가 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만약에 주민규 선수가 나온다면 제주가 저는 이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수원이 물론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팀이고 밸런스적으로는 제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가 조금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수원이 라인을 올렸을 때 제주의 역습에 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제주 사이드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주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아산 대 안양의 경기고요. 아산은 홈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홈보다는 조금 더 좋고요. 원정에서 4연패를 일단 하고 있긴 합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자, 일단 배당적으로는 패 쪽, 안양의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기부여가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를 투픽으로 저는 안양의 사이드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이긴 한데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 픽과 동일하게 저는 안양 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산이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브루노나 김찬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헬키스트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득점을 결론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방 압박이 좋은 안양이고 지난 경기 이랜드가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긴 하지만 그런 수비적인 부분을 잘 공략을 했었던 안양이어서 아코스티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안양이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산의 단통 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부산의 경기고요. 인천은 일단 김현수가 부상이고 시즌 아웃이죠. 김호남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은 일단은 인천과의 승점 차이가 4점 차이가 납니다. 배당적으로는 국내 배당에서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서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 최종 픽과 동일하게 인천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산은 아마도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은 지금 인천과의 승점 차이를 유지를 하면 무승부만 하게 되면 어쨌든 잔류에 성공을 하는 4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조금 노리고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인천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승부 쪽을 조금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바꾼 게 어쨌든 인천이 잔류왕의 그런 DNA가 있고 인천이 홈 경기에서 원정이었다면 조금 무승부 쪽으로 갔겠지만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관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인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관중이 있는 인천이라면 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기력이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크지는 않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저는 부산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박종호가 수비적으로 좀 부산이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한다면 인천이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역습에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인천의 그런 잔류왕의 모습을 지난 시즌도 그랬고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홈에서의 강등 버프를 믿고 인천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의 맨시티의 경기고요. 일단 맨시티는 제수스 그리고 맨디 선수가 부상이고 데브라이너와 라포르테 선수는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주중에 챔스가 있었던 맨시티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경기를 맨시티로 봤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풀벳에서는 이 경기를 좀 무승부를 받쳐서 가려고 했었어요. 조금 맨시티의 지금 경기력이 좀 불안하고 웨스트햄의 분위기가 좋고 맨시티는 주중에 챔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단 라포르테와 데브라이너 선수가 일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한데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공격적으로는 데브라이너, 수비적으로는 라포르테와 디아스의 수비라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우세한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보지 않고 정배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자, 풀럼은 테테 선수가 부상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예우 등 부상자가 많지만 톰킨스 선수가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수비적으로는 조금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최종 픽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경기 제가 풀베이스에서 지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대로 이 경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쪽으로는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높지만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제가 최종 픽에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갔었고,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더라도 좀 위험한 경기로 생각을 했어요. 투픽으로 가면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인데, 풀럼이 이길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도깨비 팀이고, 라인을 올린 팀들,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수비 후역습을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팀이고,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일단 아이오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오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과, 풀럼이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와 선수와, 그리고, 이 타우젠트 선수로만은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조금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고, 개인적으로 단통이든 투픽이든 선택하기가 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플러미 테테 선수가 없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도깨비적인 모습도 있고 좀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일단 지우도록 합니다. 만약에 투픽으로 가신다면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무승부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첼시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요. 맨유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마샬이 징계고 바이가 부상입니다. 첼시는 길모어가 부상이고요. 제가 이 경기는 최종 픽과 동일합니다. 첼시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첼시의 단통 승으로 조금 가고 싶긴 해요. 맨유가 일단 배당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지금 맨유는 PSG를 어쨌든 주중 챔스에서 잡고 왔고,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첼시는 지금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너무나도 우세한 맨유가 이 경기는 좀 낮은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더라도 2점대 초반의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을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생각을 하고요. 경기력적으로도 맨유가 주중 챔스에선 나쁘지 않았지만 그 챔스에서 나왔었던 모습은 결론적으로 4백이 아니라 3백으로 나왔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맨유가 자주 3백으로 나오는데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3백보다는 기존대로 4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맨유와 첼시를 비교를 했었을 땐 그래도 맨디 키퍼와 티아고 실바가 복귀를 하게 되면 첼시는 공격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했었죠. 하지만 수비적으로 맨디와 티아고 실바가 있다면 맨유와 비교를 했었을 때 저는 조금 더 나은 팀은 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통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 상대 전적에서 맨유가 첼시 상대로 너무나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까지 바치도록 하고요. 저는 첼시의 패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맨유의 무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셰필드 경기. 이 경기는 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투표율도 너무나도 몰렸고요. 리버풀이 수비적으로 지금 알리송과 지금 마팁, 반다이크 선수가 없긴 하지만 지금의 셰필드라면 셰필드가 이변을 무승부까지 만들어내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리버풀이 수비적으로는 불안해도 공격적으로는 마네, 피르미누, 살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좋다.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아마도 경기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상주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국내와 해외 둘 다 일단 승패 쪽으로 죄송합니다. 대구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대구 대 포항의 9번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는 홈에서 5승 3무 4패로 홈에서 전적이 좋고 포항은 4연승을 하고 있죠.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대구는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과 안중들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승리로 장식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으로 승패로 나눠지고 있고, 저도 경기력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높긴 한데 일단 배당적으로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과 패 중에서라면 지금 어쨌든 포항과 대구를 비교를 했었을 때 대구는 에드가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포항과 비교를 했었을 땐 지금 포항의 일류첸코의 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상우도 그렇고 뭐 팔로세비치도 그렇고 팔라시오스는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송민규나 뭐 이승모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포항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도 두 팀 다 뭐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포항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포항, 죄송합니다. 네, 광주 대 상주의 경기고요. 광주는 팔리페 그리고 홍준호가 복귀를 하죠. 하지만 아슈마토프의 공백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정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중원에서의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광주가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안태현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요. 문선민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오세훈 선수가 대표팀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주는 연패를 끊었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무,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저는 광주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종픽과 동일하게 광주 쪽을 보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 지금 어쨌든 펠리페가 복귀를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완성이기 때문에 상주의 이런 측면과 뒷공간을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가 뭐 홍준호까지 복귀를 하게 되면 수비적으로도 조금은 안정감이 생기겠죠. 하지만 상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하지만 광주가 어쨌든 홈에서의 경기이고 홈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패배를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주의 공간들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주의 경기력이 일단 오세훈 선수가 빠져서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최근에 지난 경기 승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연패를 하고 있었던 상주의 모습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광주가 연패가 긴 타이밍에서 이번 경기에서 좀 이변을 일으켜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광주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전북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비슷한 부분,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은 불트위스와 비온 존슨 선수가 징계고요. 전북은 홍정우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일단 전북은 특별한 부상자가 없고 베스트 멤버이기 때문에 울산과 비교를 했었을 때 경기력적으로도 최근에 흐름적인 부분들만 본다면 전북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가 더비에서 전북이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울산이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홈경기에서 전북에게 3연패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이청용 선수가 어쨌든 조기 복귀라도 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복귀를 시킨다면 저는 울산이 조금 더 경기력적으로는 더 나은 팀은 저는 울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불투이스가 없기 때문에 구스타보나 이런 전북의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스타보 선수가 침묵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력적으로도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홈에서의 울산에서의 경기고 지난 시즌처럼 그런 똑같은 부분을 반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울산이고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전북이 더 급합니다. 급한 쪽은 전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울산이 라인을 내렸을 때 전북이 공격을 하다가
이런 이청용이나 뭐 이런 주니오 선수를 활용한 역습에서 전북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울산 사이드로 보면 안전할 것 같은 경기로 판단을 해서 울산의 승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월코 선수가 이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살리수 그리고 제네포 선수가 부상입니다. 에버튼은 히샬리송이 퇴장을 당했고요. 콜먼이 부상이지만 뭐 케니 선수로 케니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는 가능해 보이고요. 홀게이트 부상과 하메스 선수가 부상이라고 하네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메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배당적으로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에버튼의 배당이 너무 높고 이 에버튼의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좀 몰린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에버튼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전방에서 잉스나 제네포 선수가 없긴 하지만 체아담스나 레드먼드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 상대로 좀 득점을 할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에버튼이 하메스가 없으면 좀 공격에서의 무뎌지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서 히샬리송까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지루한 경기 또는 득점이 많이 나오더라도 좀 무승부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이번 시즌 없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멜리치가 부상이고 두브라브카 키퍼가 부상입니다. 이 경기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내 배당에선 승이고 해외 배당에선 승이 가장 높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뉴캐슬이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뉴캐슬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울버햄튼과 비교를 했었을 때 울버햄튼이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히메네스가 건재하고 트라우레도 남아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승과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어쨌든 뉴캐슬이 이 수비적으로 좀 라인을 내리고 역습 형태를 노린다면 울버햄튼이 뚫어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울버햄튼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네요. 아스날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무, 해외 배당에선 승, 그리고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선수가 부상이고요. 레스터 같은 경우는 페레이라 선수가 부상이고 은디디 그리고 세인지 선수가 부상입니다. 아마도 바디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스날은 홈에서 2연승, 레스터는 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이번 시즌에 무승부가 없고요. 두 팀이 리그 기준으로 맞대결에서는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레스터의 승 쪽은 조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경기는 두 팀 다 무승부가 없고요.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우세한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이 조금 불안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승패 투픽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아스날이 어쨌든 지금의 레스터의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 들을 좀 저는 잘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카제트와 은케티아의 이 폼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바메양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노리는 아스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좀 떨어지고 공격적으로도 지금 결정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식픽은 픽만 말씀을 드릴게요. FC서울 대 1번 경기, 강원의 경기는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독식픽에선 무승부까지 받쳐서 서울의 무패로 가도록 하고요. 2번 경기는 그냥 제주의 승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주민규가 복귀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의 승으로 갔고요. 3번은 아산의 패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4번은 이천의 승 동일하고요. 5번은
웨스트햄의 무패, 조금 맨시티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독식픽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봤고요. 6번은 풀럼의 무승부, 7번은 맨유의 패, 8번은 리버풀의 승, 9번은 대구의 패로, 10번은 광주의 패로. 제가 광주 사이드로 계속 보고 있지만 제가 봤던 이런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독식픽에서는 정배인 상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울산의 무승부, 12번은 사우스햄튼의 무승부, 13번은 울버햄튼의 단통승, 14번은 아스날의 승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백과 독식픽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번 주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